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보면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모두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게 있는데 그거는 팩트에 어긋난다. 일부는 대검으로 이첩을 했고 또 일부는 아직도 계속 수사 중이다. 그러면 그것을 왜 이첩했고 왜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것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과 전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사세행,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세행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무려 15건의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윤석열 단체고 그거는 곧 친여 시민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발표를 했는데, 사세행이 올해 2월 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됐다고 자기네들이 지목한 전 현직 검사가 12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 계속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서울 남부지검이 작년 12월에 이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라임 사건의 전주라고 알려져 있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접대를 받은 검사 2명. 이 사람들을 처리했는데, 사법 처리했는데, 접대받은 액수 나누기 실제 접대받은 인원, 이렇게 하니까 96만 원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1회 접대 한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 300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해지니까, 이거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부분 비판. 그러면서 이제 사세행은 뭐라고 했냐면, 일반 국민의 시각이나 사회적 통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동료 검사 면죄부주기 기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올해 2월 달이면 검찰총장이었죠. 조남관 당시 대검차장,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 이 사람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대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왜 이첩을 했느냐? 잘 아시지만 이건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구두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봉현 씨가 검사들을 이렇게 접대했노라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조남관 이런 사람들을, 또는 송삼현 이런 사람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무혐의성으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검토라는 걸 이제 법률용어로 흔히 내사라고 하죠.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혐의성으로 검찰에 넘겨준 겁니다. 검찰에서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이제 접은 거고, 완전히 접은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얘기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옵티머스, 수사를 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수사,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요. 이 무혐의 처분할 때 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요 2가지입니다. 근데 이 2가지도, 이 옵티머스 부실 수사는 공수처 제7호, 그 다음에 한명숙 사건은 공수처 제8호, 이렇게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6월 4일 날 우리가 수사 중으로 입건했다 하는 것을 공수처가 사세행에 통보했고, 그로부터 지금 2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세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가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심지어는 고발인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처음부터 잘못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6월 4일 날 입건했다 이러면
내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제 본격 수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공수처에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수처에서는요, 우선 고발이 들어오면 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든지 이첩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건 법률적 처리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선 사건을 번호를 붙였다. 이런 입장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월 4일 이 당시에도 유력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권 후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법률적으로 순수하게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건했다? 야,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맞는 얘기냐? 굉장히 저도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고, 만약 그랬다면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순진했던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기억나는데, 그러면 정말 그랬던 것인가? 근데 그 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서서히 정말 그랬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공수처는 왜 입건을 했느냐? 바로 그런 법률적 처리 절차에 따라서 입건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김진욱 처장의 정무적 판단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정무적 판단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6월 4일 날 입건을 해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수사 기간 이런 걸 따져봤지 않습니까? 이거 최소한도 3, 4개월은 걸릴 텐데 그러면 9월, 10월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는 국민의힘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 진행되는 와중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수사 결론을 낸다? 그런데 관훈클럽에 가서 관훈클럽 그 중견 언론인들 모임이죠. 거기에 가서 김진욱 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웃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사건을 수사하다가 별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 잡으려다가 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죠.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거기서 무슨 혐의를 잡아서 수사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또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물론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될 그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적어도 공수처로서는 이게 혐의가 입증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1차적으로 혐의가 짙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동쪽으로 가도 영향을 미치고 서쪽으로 가도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처리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김진욱 처장이 그래서 제가 웃긴다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사건 여전히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왜 지지부진할까요? 제가 알건대는 제가 또 취재를 좀 해본 그 결과로는 6월 말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다 이게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감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 자료를 공수처에서 받아보고 그 자료를 검토해보고 나서 이게 수사를 할 만한 일인가 할 만한 일이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원래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대검에다가 그 감찰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하니까 대검에서 안 넘겨줬습니다.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안 넘겨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 달에도 안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넘겨줬을까 대검은? 법무부와 대검은 왜 안 넘겨줬을까? 법무부와 대검도 공수처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자료를 우선 자기네들의 그 감찰 자료는 내부 자료입니다. 수사 자료가 아닙니다. 감찰 자료죠.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검이 내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본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이걸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죠. 수사 자료라면 그건 공식 자료니까 이첩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수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자료가 아니니까 내부 자료를 넘겨줄 수가 없다. 그렇게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끊었습니다. 안 된다. 그 선례를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일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취재해보건대는 무슨 얘기냐. 거기에 별 내용이 없다는 거죠.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초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 우의정 수사 방해, 이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검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 자료를 공수처에 만약에 넘겨준다 한들 공수처에서 그걸 보고 범죄 혐의가 없네? 무혐의 처분하겠죠. 무혐의 처분하는 빌미를 박범계 법무부와 지금 김호수 대검이 만들어줄 리가 없죠. 다 이 친정권 장관 총장들인데. 공연히 공수처가 법무부에서 넘겨본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혐의가 없네요. 이거 수사를 못하겠어요. 이런 빌미를 줄 이유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온 자료를 검토를 하고서 수사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영 안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공수처는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수사는 만약에 8월 말에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한 뒤에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린다면 이거는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조기에 지금 6월 4일 날 입건한 뒤에 지금 딱 2달 지났는데 그냥 뭐 제대로 법무부 자료는 어차피 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이거 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 이래버리면 또 공수처가 뭐야 이거 윤석열 편드는 거야? 뭐 이런 또 비난을 한 몸에 다 받아야 되고 진퇴양난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옵티머스 초기 부실 수사 의혹과 그 다음에 한명숙 모해 우의정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이것도 제가 보기엔 곧 얼마 안 있어서 아마 법무부나 대검으로 다시 이첩하거나 무혐의 처분. 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할 수 있죠. 이거는 검사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 내지는 그냥 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 그러니까 공수처가 접는 거죠.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왜 그러냐. 혐의가 수사를 할 만한 정도로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누가 내렸느냐? 아니 제가 내린 거죠. 제가 내려서 이건 그 종합적인 팩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사건 앞에 그 검사 술접대 의혹, 묵인 의혹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초기 부실 수사 이것도 당시 형사 7부장이 전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료도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거는 뭐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보면 전결 여부가 만약에 이게 형사 7부장 전결이 아니고 중앙지검장한테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수사를 할 만한 거죠. 그러면은 아마 벌써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2달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부실, 형사 7부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전결이 맞네. 그러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명숙 수사방해 이것도 이미 이건 조남관 당시 총장 직무대행이 한번 들여다봤던 대목입니다. 이거 수사방해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수사방해라는 게 결국 당시에 그 감찰 담당관을 그 감찰 라인에서 뺐다 이건데 그 감찰 담당관은요, 그 이문정 담당관 아닙니까? 이문정 담당관은 그 당시에 그 원래 수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권감독관실로 넘겼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수사방해다? 그건 총장의 권한이죠. 총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어떻게 수사방해냐? 이런 반론에 부딪혔을 때 공수처에서 이게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현재까지는 제가 취재컨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것도 곧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면 이제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모든 수사를 접는, 본인이 스스로 접는 것이 아니고 접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미 그 1단계 검사 술접대 의혹 부분에 관한 거는 이제 대검으로 이첩했으니까 털었고, 그 다음에 한명숙, 옵티머스 이것도 곧 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범죄 혐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수처가 곧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건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